중국의 숨겨진 기술혁명,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 단 왕,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기술 분석가. 2023년 3, 4월 Foreign Affairs. 주요 시사점. 1. 중국 자체의 산업 능력 향상은 단순히 서구 기업을 모방하고 훔친 결과가 아니다. 2. 중국은 이제 전자공급망의 지배력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 경쟁하고 있다. 3.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프로세스 지식을 놓치면 기술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해, 중국은 기술의 정교함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당시 중국 기업들은 독일, 일본,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폰 내부 부품을 거의 생산할 수 없었다. 장치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기여는 선전에 있는 폭스콘의 공장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노동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부가가치 비용의 4% 미만에 해당한다. 2018년 아이폰 X가 출시되었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중국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아이폰을 계속해서 조립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음향 부품, 충전 모듈, 배터리 팩을 포함해 내부에 들어있는 많은 정교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한 이 회사는 아시아 및 유럽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신 아이폰에서는 이 패턴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중국 기술 회사는 장치의 부가가치 비용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아이폰은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하드웨어 중 하나인 특수한 경우이지만 예외적인 기술 범위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중국 기업은 외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것을 넘어 자체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재생 가능 전력 장비의 지배력과 함께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성공은 과학적 리더십이 필연적으로 산업적 리더십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에 도전한다. 획기적인 연구와 과학혁신에 대한 상대적으로 미미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프로세스 지식,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적 기술에서 미국을 능가했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중요한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과학혁신의 전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2,800억 규모의
칩스 및 과학법을 통해 미국 기술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고급 서구 칩 기술을 판매하는 데 광범위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이 반도체 및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의미 있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꾸준히 발전하는 기술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서구 기업을 모방하고 훔친 결과가 아니다. 과학적 돌파구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이는 상당 부분 중국 자체의 산업 능력 향상, 즉 중국의 방대하고 정교한 제조 인력에서 얻은 이득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이미 이러한 강점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칩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전에 중국 기업들은 중국 국내 기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개는 미국산 최고 제품을 선호했다. 워싱턴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하는 국내 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중국이 주요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서구와 달리 중국은 화려한 연구와 첨단 과학이 아니라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덜 화려한 작업의 기술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기술 경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선구적인 과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을 더 우수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구축하기 위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중국처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되찾으려면 제조업을 발명과 R&D의 흥미진진한 활동에 대한 단순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뤄야 한다. 중국의 달 로켓 발사. 많은 관찰자들은 중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해 회의적이다. 우선 이 나라는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과 달리 중국은 디지털 카메라나 게임 콘솔과 같은 소비자 가전의 새로운 범주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자동차나 항공기에서도 유럽이나 미국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중국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저명한 중국 브랜드의 상대적 부족은 중국을 혁신의 온상이 아닌 공장 바닥으로 이해하는 서구의 이해를 강화했다. 중국은 또한 몇 가지 중요한 기술에서 서구에 훨씬 뒤처져 있다. 중국의 칩 산업은 휴대폰 칩 및 특정 고급 메모리 칩의 설계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제품의 프로세스인 로직 칩 제조에서 중국 기업은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대만 TSMC보다 최소 5년 뒤처져 있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도구를 개발할 때는 더욱 취약하다. 실리콘 웨이퍼의 패턴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리소그래피, 석판 인쇄 기계와 수백 단계가 필요한 생산 공정에서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개척 장비의 경우 중국 기업은 일본,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진보된 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중국의 항공산업에도 비슷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약 710억 달러의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국영벤처인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중국의 대응인 중국 상업용 항공기공사 코마크를 생각해보라.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초의 상용 여객기 생산은 거의 시작하지 않았다. 칩 및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은 칩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장비 및 고급 소프트웨어 도구, 코마크 제트기의 경우 영국의 엔진 및 항공 전자 시스템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 중 많은 부분이 서구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하게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 칩 기술이 중국 기업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서구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의존 때문이다. 중국은 이제 전자 공급망의 지배에 의해서 일본, 한국, 대만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취약점 속에서 중국은 다른 많은 기술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 기업은 로봇 팔, 유압 펌프 및 기타 장비와 같은 고급 공작기의 생산에서 유럽 및 일본 기업에 비해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아이폰이 보여주듯이 중국은 이제 전자 공급망의 지배력에서 일본, 한국, 대만과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시진핑 주석이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와 같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페이스북에 도전했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중국은 초고압 송전선, 고속철도, 5G 네트워크를 포함한 현대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은 달 뒷면에 로봇, 배회자를 착륙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1년 후 중국 과학자들은 위성을 통한 양자 암호화 통신을 달성하여 중국이 깨지지 않는 양자 통신을 만드는 데 더 건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제를 마스터하기 위한 중국의 꾸준한 노력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 발전은 국가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중국은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뒤처져 있으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 중 일부는 워싱턴이든 베이징 자체이든 규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중국의 과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우선시한 전략적 영역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상당한 혁신을 이루기 시작했다. 태양광 슈퍼파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주요 기술 성리 중 하나는 재생가능 전력 장비 분야였다. 21세기 초 태양광 기술에 대한 상업시장이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혁신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중앙정부의 행정부인 중국 국무원은 태양광 발전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여 일련의 정부 보전금과 사업 창출을 촉발시켰고 그중 대부분은 제조 능력 확장을 목표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의 기초를 배웠고 기존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 기업은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가공에서 태양광 패널 조립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가치 사슬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기술 자체를 발전시켰다. 중국 태양광 패널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가장 효율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열 비용의 놀라운 감소는 중국의 제조 혁신에 의해 주도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서도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다. 세계가 내연기관에서 멀어짐에 따라 첨단 배터리 기술은 자동차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1년 설립된 중국 기업 CATL은 현재 BMW, 테슬라,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회사와 손잡고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로 성장했다.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제조 능력, 비용 절감의 중요 외에도 CATL은 예를 들어 희소한 리튬과 코발트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화학 혼합물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을 인식했다. 그러나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대한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한 미국의 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 관세 부과도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상무부의 그러한 조사 중 하나는 태양광 수입에 대해 최대 250%의 소국 관세를 부과했다고 위협하면서 미국 태양광 구매자를 혼란에 빠뜨렸고 2022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2년의 관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야 했다. 한편 2022년 8월에 통과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극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잠재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현재 EV를 연방 EV 보조금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출발 상태에서 중단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많은 서방 동맹국들이 탈탄소화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태양광 부품, EV 배터리 및 진공 상태의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국자의 강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노동력은 단순한 장난감과 직물 생산에서
아이폰과 같은 정교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종종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 기술 혁신은 대학과 연구실이 아니라 대량 생산 자체에서 생성된 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첨단 기술이 우시한 나라의 중심에는 물건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더 나은 셰프, 더 나은 오믈렛. 어쨌든 중국의 기술 진보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베이징 정부는 자원의 환상적인 낭비를 통해 국가의 지위를 확립했다.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은 왜곡 효과가 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국립경제연구국에서 1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은 성자 선정에 대한 기록이 좋지 않으며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비평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발전은 극단적인 보호주의와 광범위한 지적재산 절도에 의해 박차를 가했다. 이 모든 주장에는 일부 진실이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알리 방화벽 뒤에서 번창한 인터넷 플랫폼 바이두와 같이 보호주의의 혜택을 받은 중국 산업의 모든 예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과 같이 그러한 조치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실패한 또 다른 산업이 있다. 강제 기술 이전 및 지적자산 도용은 일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이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들은 배터리, 수소,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급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 생태계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풀, 밀집된 공급업체 클러스터,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위한 독보적인 생산 능력을 개발했다. 이 강점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산업 역사에 기인한다. 초기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산업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동안의 재앙이었으며 덩샤오핑의 4대 현대화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 이니셔티브는 시장 동인보다 덜 중요했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 중국의 제조 능력은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은 중국의 산업적 집착을 과도하게 몰아붙였다. 취임 2년 후 그는 중국 제조업 기반을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인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최근 5개년 계획에서 중앙정부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다. 그것은 대충 정한 목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첨단 기술 회사에 막대한 양의 싼 이자의 자금과 에너지를 제공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은 실험실이 아닌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음으로써 정부는 너무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진입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큰 기업가적 위험 감소를 불러일으켰고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잔인한 경쟁적 산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 기업은 나머지 세계가 의존하는 전략적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지점까지 제조를 촉진하는 이 접근 방식은 R&D 및 제품 브랜딩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조하면서 물리적 생산의 가치를 경시하여 이를 해외에서 종종 아시아에서 저렴하게 수행하였다. 베이징의 제조 중심 접근 방식은 첨단 기술에서 서구에 도전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성공적인 혁신에 들어가는 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는 것은 오므렛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재료, 설명서, 완비된 주방은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장 멋진 장비와 가장 정교한 레시피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전에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맛있는 오므렛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추가 요소가 필요한데 실제 경험, 수행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프로세스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주요 기술 혁신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프로세스 지식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인력의 일반적인 경험 수준과 다양한 산업활동의 클러스터 생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중국은 두 가지 모두에서 눈에 띄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는 가장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대하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은 여전히 중국이 수십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근로자를 짧은 시간에 소집하고 부품 공급업체의 밀집된 네트워크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매년 수백만 대의 아이폰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외국 기업을 이용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 즉 경제학자 브래드 드로웅이 공학적 실천 공동체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캐터필러, 제너럴 일렉트릭,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대규모 고용주가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폭스콘과 페가트론 같은 계약 제조업체에서 생산한다. 전후 성장의 수십 년 동안 대부분 폐쇄된 시장을 유지한 일본과 달리 중국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학습하여 산업 성장을 크게 촉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상당한 보복을 자제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들이 가져오는 경영 전문성과 제조 기술을 중국 노동자에게 전수하는 이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제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중국 노동자들은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 EV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라. 이러한 장치를 제조하려면 약 12개의 개별 단계가 필요하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행되어 다음 단계로 전달되어야 한다. 중국 엔지니어링 관리자는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지식을 얻었다. 이러한 제조 노하우의 이전은 또한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지배하는 열쇠 중 하나였다. 보조금과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곧 미국과 독일 기업보다 더 우수하고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 혁신은 점점 더 글로벌 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의 성공은 미국의 전문 분야인 과학의 혁신보다는 중국의 강점인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전이 글로벌 기술 센터로 떠오른 것 자체가 프로세스 지식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